자, 보자. 조금 좀 공부 좀 더 하고 테스트를 봐야 되니까 좀 더 진행을 해보자고.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 저번 시간에 우리 관성의 법칙 좀 설명을 했죠. 관성의 법칙까지 포함시켜서 한번 여기다 좀 정리를 좀 해볼게. 뉴턴의 운동 법칙. 우리가 힘과 운동 이런 표현을 썼잖아. 그래서 힘을 주게 되면 모양이 변하더라. 그 다음에 운동 상태가 변하더라. 근데 모양 변하는 건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운동 상태 변하는 걸 가지고 다룬다 그랬죠. 운동 상태가 속도가 변하는 거라 그랬지. 우리가 이제 뉴턴 운동 법칙 제1법칙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니? 관성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약식으로 가자. 여기서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지? F가 0일 때라 그랬죠. 그래서 F가 0이면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니?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둘 다 0이거나 처음 속도하고 나중 속도가 0이 아니거나 근데 같을 때 우리는 뭐예요? 등속 직선 운동 또는 이건 정지. 그래서 정지 관성 또 운동 관성 이런 말을 했었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관성력까지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되죠. 자, 이제 두 번째 이번에 이제 뭐냐면 가속도 법칙이야. 가속도 법칙은 이제 우리가 F가 0일 때를 정의를 했으니까 증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F가 0이 아닐 때 증명하면 되죠. F가 0일 때 증명했어? F가 0이 아닐 때를 증명하면 돼. 자, F가 0이 아닌 거 한번 어떤 경우가 있어요? F는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어? MA라 그랬죠. 이게 0이 아니래.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 어떤 경우가 있겠니? MA가 0보다 크거나 MA가 0보다 작거나야. 그죠? 이제 너네 부등식 배웠잖아, 수학에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물체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다 플러스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날려도 되겠지? 부등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A가 0보다 크거나 A가 0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F가 화살표가 이렇게 붙는 벡터 값이고 A도 화살표가 붙는 벡터 값이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이 방향을 결정하는 건 F의 방향이 A의 방향하고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방향이면 가속도도 플러스 방향인 거야. 힘이 마이너스 방향이면 가속도도 마이너스 방향인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힘이 위 방향이다. 그러면 가속도도 위 방향이고 얘가 아랫 방향이다. 그러면 얘도 아랫 방향인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식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F하고 A에 관계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의 방향하고 가속도의 방향 항상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속도하고 속도는 다르게 연결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 많이 틀린다 그랬죠. 가속도는 힘하고만 연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플러스 값이고 얘가 마이너스 값이란 얘기는 힘이 플러스고 힘이 마이너스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그럼 도대체 이 플러스가 도대체 뭘 거냐?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왜 이제 선생님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을 쓰는 거냐면 뒤에 가면 아닌 경우도 한두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 플러스가 뭐예요? 최초 이렇게 알아두는 게 편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플러스라고 정하는 방향을 우린 최초 운동 방향이다 이렇게. 물체한테 주어진 최초 운동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 방향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런 느낌이야. 지금 선생님이 니네들이 보기에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합니다. 이게 최초 운동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을 줄 거야. 뒤통수를 발로 빵 찼어요. 그럼 어떻게 돼? 빨라지겠지. 자, 운동하는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주면 가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생기는 거지. 이 얘기야. 자,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플러스 방향이야.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찼다 그래봐, 선생님은. 그러면 가다가 주춤, 속도가 줄겠지. 이럴 때의 가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인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 상태에서 최초의 속도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한 상태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런 의미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예를 좀 예쁘게 풀어볼까? 자, 여기다 써봅시다. 자, 어떻게 되니? A는 정의를 우리 어떻게 했었죠? 시간 변화량에 대해서 속도 변화량 이렇게 된다 그랬지. 이게 0보다 큰 경우. 그럼 어떤 경우니? 자, 이게 부등식이니까 조금 애매하죠. 이 분모가 마이너스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분모를 우리 그냥 1로 잡아봅시다. 좀 일반화 시켜보려고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1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 시간이 1초겠지. 그죠? 그래서 처음 시간이 0초, 처음에서 나중에서 처음을 뺀 값이 0보다 크다. 다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V1은 부등호 안 변하고 V0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 얘기의 의미가 뭐야? 처음 속도보다 1초의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빨라졌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되면 가속이죠. 이런 의미다. 자, 그러니까 봐봐.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속도가 빨라지더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전부 다 수식으로 표현하니까 니네들이 조금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 그냥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얘도 역시 똑같이 1초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이제 0보다 작은 경우는 V1이 V0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처음 속도보다 1초 후의 속도가 느려진 거야. 어떻게 된 거지? 끼익 감속된 거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가속이다 감속이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가속은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또는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긴 거야. 감속은 최초 운동하고 있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가 가속도 법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가속도 법칙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가속도 운동식이 나온다고. 오늘은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번 시간에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설명을 해준 적도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식을 갖다가 여기 있는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가 물리원에서요. 물리학원에서 F는 MA 이거는 진짜로 하늘이 두 쪽 나도 알아야 되는 식이잖아. 우리 지금 이거 갖고 증명하고 있잖아.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얘 단위가 어떻게 되냐? 얘 뉴턴이다. 얘는 어떻게 되니? 마스 킬로그램이에요. 얘는 어떻게 된다 했어?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된다. 이제 가속도가 왜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요? 물으면 안 돼. 자,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눠줬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을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뉴턴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같은 디멘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물리에서는 같은 단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뉴턴하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은 같은 단위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F는 MA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정의 되게 중요하지. 가속도 정의는 뭐니?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지 않았어? 수학적인 표현으로 써줬죠. dt분의 dv 뭐 이런 식으로 썼을 거야. 이게 이제 니네 미분에 대한 얘기로 평균 변화율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간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다. 요게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다. 이걸 우리는 가속도다. 이걸 조금 예쁘게 써봅시다. 원래 이제 이 D는 스몰 D는 굉장히 한 점, 극한의 개념이 들어간 거거든. 한 점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정도는 구간이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구간일 때는 이렇게 델타를 세모 델타를 쓴다. 델타 T분의 구간이 있는 거야. 1초에서 2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V 마이너스 V0 이런 식으로.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두 개는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정의야. 이제 가속도의 정의를 말로 표현해 볼게.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를 말로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량이다. 이게 가속도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시간 변화에 대한이니까 분모로 내려가야 되잖아. 델타 T분의 속도 변화량이 뭐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v-v0다.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식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예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지. 어떻게 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원래는 V에다가 가속적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를 벡터니까 써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하고 수업하다 보면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쓰다 보면 자꾸 놓쳐. 안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냥 귀찮아서 안 쓴다고 생각하시고 니네들은 써놓으세요. 자, V는 V0 플러스 AT다 이렇게 쓴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식이야? 정의에서 나온 식이야. 선생님이 그랬죠? 니네들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아직 적분을 안 배웠으니까 선생님은 니네들보다 가방끈이 조금 길어. 그래서 나는 적분을 배웠어. 그래서 적분을 하면 이거 T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냥 바로 선생님처럼 바로 나온다.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는 적분을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온다. 니네는 외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해달라 그래. 이거 적분 어떻게 하는지. 니네는 할 수 있어. 뭘로? 기하학으로 설명해 볼게. 도형으로 설명해 볼게요. 요거 한번 설명해 봅시다. 이 식이 어떻게 나왔냐면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면적이 변이거든. 이동거리거든. 그럼 시간 속도 그래프 그려볼까? 니네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면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y 절편이고 이거 기울기잖아. 이게 y 절편이고 이게 기울기인 거야. t축이고 이게 y축의 v축이고.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지. 요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고 x축 대신에 t축인 거고 속도 v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뭐예요? y절편이 v0고 이렇게 올라갈 거야. 여기가 v0고요. 그럼 이제 시간 t만큼 갔을 때 y 값이 v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를 구하면 되냐면 이 면적을 구하면 되는 것이야. 이 면적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 s가 되는 겁니다. 이 면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이렇게 사각형의 면적하고 삼각형의 면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이렇게밖에 못 구해. 근데 이제 조금 더 배우면 이제 적분하면 바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로 구하자는 거죠. S를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야? 사각형의 면적 플러스 삼각형의 면적 하면 되는 것이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V0T겠지?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죠. 밑변이 얼마야? T지?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예요? V-V0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럼 V-V0는 이미 알고 있잖아. AT잖아. AT잖아. 여기다가 AT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래서 정리하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된 거야. 선생님이 적분을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그죠? 기하학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이거 T에 대해서 이거 두 개 갖고 T를 소거하면 돼. 소거해서 정리하면 T를 여기다 대입해 갖고 풀면 이런 식이 나오죠. EAS는 이것도 많이 이용되는 식이죠.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더라. 화살표를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 제곱하면은 그냥 스칼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굳이 복잡하니까 쓸 필요 없고요. 이렇게 씁시다. 이 식이 바로 등가속도 운동식의 중요한 식이다. 이건 머릿속에서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야 돼. 별표 한 3개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외워서 여기까지 끌어내지 않았잖아. 어디서 끌어냈어? 가속도의 정의에서 끌어냈죠. 그러면서 수학적인 방법으로 적분해가지고 식을 만든 거잖아. 그런데 니네들한테 30분 주면서 수능 문제는 20문제를 준단 말이지. 언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그래서 선생님은 물리를 암기 과목이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과목보다 물리는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기본 공식을 좀 외우더라. 근데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원리는 알고 있대. 이제 시간 때문에 자동으로 툭툭툭 튀어나와갖고 여기서 S 구하고 A 구하고 뭐 이런 거 구해서 다른 건 문제를 풀어야 돼.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선생님처럼 유도하면 시간이 없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는 자동으로 툭툭툭 혹시라도 잊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공식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돼. 그게 물리를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김에 공식이라고 외웠으니까 나온 김에 그냥 바로 확장팩을 여기다 한번 다 적어볼게. 이제 여기에 핵심은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핵심은 방향의 문제야. 방향의 문제야. 아까 선생님 여기 있죠. 방향이 이렇다 그랬지. 플러스면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고 이게 최초 운동 방향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두 가지 중요한 중요한 운동이 나와. 그 중요한 운동을 갖다가 정리를 해볼 것이야.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게 니네를 괴롭히는 고1 때 통과해서 괴롭히는 애지. 뭐야?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이 뭘까? 그냥 갖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거야. 갖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거야. 어떻게 되니? 처음 속도는 무조건 0입니다. 자유낙하는 처음 속도는 들고 있다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냥 0이야.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니? 자, 일부러 선생님 플러스 G 이렇게 쓸 거야. 우린 얘를 갖다 뭐라 하죠? gravity라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그런데 선생님이 굳이 여기다 이제 플러스를 쓴 이유가 있어. 가속도를 플러스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자유낙하잖아. 자유낙하의 최초 운동 방향이 어디요? 아랫 방향이야. 이걸 플러스로 정한 거야. 그러니까 최초 운동 방향을 정한 기준이 이거야. 플러스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아랫 방향으로 지금 끄집어 당기고 있죠. 중력이.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는 아래인 거야. 중력이 아랫 방향이고 중력 가속도도 아랫 방향인 거야. 그래서 가속도를 플러스라고 선생님이 쓴 거라고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어떤 식이 나오겠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지. 어떤 식이 나오겠니? 아유, 화살표 쓰려니까 되게 귀찮다. 맞아요? 이렇게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자유낙하 운동 공식이다. 물리학 2 고3 때 진로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물리 2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유낙하 운동식이다 외워라. 그래서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는데 이게 최초 등장하는 건 니네 이제 3월 달에 첫 시험에 나옵니다. 이 물리 파트에서. 이게 자유낙하 운동이 꼭 나옵니다. 이게 수평면에서 던진 물체의 운동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거든. 그때 Y축 성분이 자유낙하 성분이야.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자유낙하 운동이다. 하나 더 있어. 요거는 진짜 심화 과정이에요. 이거 우린 뭐라 그러냐면 연직 상방 운동이 있어. 책마다 조금씩 틀린데 이렇게 던져 올린 물체 운동이지. 연직 상방 운동을 던져 올린 물체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자로는 연직 상방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그러면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방향, 던져 올린 방향이 플러스가 정해지는 것이야. 이게 최초 운동 방향인 거야. 맞아요? 그러면 처음 속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니? 처음 속도 분명히 0이 아닐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A가 중요하죠. 마이너스 G일 것이다. 요 마이너스가 중요하죠. 왜 마이너스 G인지 알겠지? 운동 방향이 위가 플러스라고 정했기 때문에 힘은 아래로 작용하잖아.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속도도 그러면 마이너스. 왜? 힘하고 가속도는 항상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화살표 빼자.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지. 높이 H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GH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는 뭐야?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던져 올리는 거 있죠? 위에 올라가서 결국 딱 해서 정지하는 상황까지 던져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연직 상방 운동. 물론 뭐 연직 하방도 있긴 있어. 뭐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대표적으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확장해가지고 공식까지 적용을 시켜놓으면 이게 이제 고1 통과 때는 요걸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 등가속도 운동식을 요 정도 정리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내용들이다.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면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이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줬어.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어떻게 된다? A가 0보다 크고 일정할 때, 0보다 큰 등가속도 운동일 때, 이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시간 t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 우린 얘를 AT 그래프라고 그러죠. AT 그래프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되더라. 이 면적을 우리는 면적을 뭐라 했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 델타 V 이렇게. 이 경우에는 0보다 크죠. 이거 우리 뭐라고 표현하죠? 속도 변화량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 이게 바로 AT 그래프를 한다 그러면 이번엔 ST 그래프를 V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니? T에 대해서 V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처음 속도가 있을 것이고, 처음 속도가 0에서 출발하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고, 처음 속도가 있으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 변화량이니까 델타 V가 요게 중요하죠. 여긴 V축이고 요 값이 중요하지. V0 플러스 델타 V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핵심이야. 처음 속도에서 V만큼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 변화량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델타 V가 더해져서 이 값이 결정지어지는 것이지.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면적이 뭐라 했니? 이게 바로 이동거리라 그랬죠. 변이라 그랬지. 이게 이제 뭐예요? VT 그래프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S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 했냐? 자, 이거 시간 t에 대해서 S를 이렇게 그리면 얘 이제 1차 함수 그래프니까 적분한다 그랬지. 그러면 2차 함수 꼴이 된다고. 처음 출발점에서 출발해서 2차 함수 꼴로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ST 그래프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지만 이거 상수함수라 그러죠. 이걸 1차 함수라 그러지. 2차 함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 우리는 차수가 늘어나는 걸 적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반대로 미분은 뭐냐면 별게 아니요.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이 각각의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각각의 점에서의 순간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순간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속도가 점점 기울기가. 자, 이 기울기를 이렇게 표시하지. V라고 합시다. 속도가 매 시간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잖아. 오른쪽으로 갈수록 속도가 증가하잖아. 그럼 여기서의 기울기는 또 뭘 것 같으니? 이게 가속도다. 어디서나 가속도가 똑같지 않냐? 기울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디서나 가속도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미분이라고 얘기를 한다. 아직 너네가 수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미분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런 데 응용하려고 미적을 배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변화율이고 또 어찌 보면 쌓아가는 의미다. 면적의 의미고 또 하나 차원이 더 늘어나면 뭐가 되는 거야? 최적, 부피가 되는 거야. 그죠? 이런 게 적분이다. 자, 이제 반대로 A가 0보다 작을 때도 있겠죠. 이거 역시 등가속도죠. 자, 아까도 배웠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얘가 지금 플러스 값이니까 얘는 뭐예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줬다는 얘기고 얘는 운동하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내포하고 있다 뜻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된다? 자, 그래프를 또 그려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시간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마이너스 값을 갖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니? 요 그래프 아래 면적, 요 면적이 되는 거죠. 요게 델타 V더라. 아하, 델타 V가 0보다 작더라. 아하, 감소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VT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VT 그래프가 있으면 여기가 처음에 이제 V0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이렇게 감소하게 될 거야. 어떤 T점이 됐을 때 어떻게 되겠니? 감소량이 여기니까 어떻게 되겠어? V0에서 델타 V만큼 빼면 요 값이 되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문제풀이에서 이런 것들이 응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적용을 시켜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 아래 면적 있죠? 요 면적. 그 다음에 요 면적 있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져. 이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동거리 또는 변이. 이것도 뭐라 그래? 변이라고 하는데 이쪽 변이는 어때요? 0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이지. 이건 0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SS다 그러면 이동거리를 따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동거리는 ES요. 변이를 따지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T초까지, 이 T초까지 가는, 여기는 뭐 T0, T 프라임이라고 할까? T 프라임 동안 가는 동안에 면적이 S만큼 갔고 마이너스 S만큼 갔는데 이동거리는 이렇게 S만큼 갔다가 S만큼 이렇게 됐으면 이동거리 ES잖아. 근데 변이는 너 뭐 했냐? 나 여기 있었는데? 갔다 왔는데? 그런데 너 뭐해? 왜 거기 있어? 왜 있어? 저 갔다 왔는데요? 아, 너 왜 거기 있냐고. 이게 변이라고. 0 이렇게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부호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래서 이게 VT 그래프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 그래프 어떻게 되거니? ST 그래프는 요렇게 되더라. 여기가 T, 또 다른 T겠죠. 여기 T1이라고 합시다. 여기 Y, X 절편, T 절편, T1이라고 하자. T1일 때 이렇게 뭐라 그러니 이걸? 극점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간다. 여기 기울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어때요? 매 시간마다 점점 줄죠. 그러다가 0이 되지. 그러다 기울기가 점점 마이너스 값으로 커지지. 기울기가 처음에는 어떻게 돼? 줄죠. 그러다가 0이 되지. 그러다 마이너스 값으로 점점 커지지.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여기는 기울기가 하나밖에 없지. 마이너스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값으로 하나밖에 없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적분, 이렇게 가는 거 우리는 미분, 이렇게 얘기를 한다. 됐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나오면 그래프에 개형 그리는 문제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이 시간 t에 대해서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이거 문제풀이 할 때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가 2m/s의 제곱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0이고 여기가 2초고 4초고 6초더라 뭐 이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m/s의 제곱이겠지. 이런 식의 가속도 그래프가 주어진다 그래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면적이 얼마예요? 4m/s가 증가했지. 이 면적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4m/s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0이네.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갖다가 지금 얘가 AT 그래프잖아.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VT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 시간에 대해서 여기 이제 속도 그래프가 되면 처음에 0에서 출발했어. 만약에 문제에서 처음에 정지 상태가 아니고 처음 속도가 만약에 있었다. 처음에 0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이렇게 일차함수 그려야 되고 0이 되고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얼마예요? 2초고 여기가 4초고 여기가 6초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겠니? 4m/s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처음 속도가 만약에 3m/s라고 주어졌어. 이건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거고 처음 V0가 3m/s라고 문제가 주어졌다 그러면 니네들은 어디서부터 출발시키면 되냐면 3m/s부터 출발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얼마 늘은 거야? 4가 늘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7m/s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저기다가 V0 플러스 델타 V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출발한 거 하면 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하면 되는 거야? ST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것이죠. ST 그래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면적을 구해야죠. 여기는 4m 갈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여기 2, 4, 8m 갈 거 아니요? 여기 다시 4m. 근데 전부 다 얘가 뭐예요? 0 위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근데 가는 정도가 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자, 이건 1차 함수니까 0초에서 2초 동안엔 2차 함수 꼴이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예요? 2초일 때 자 4m 갔을 것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상수함수잖아. 그러니까 이제 1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직선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4초까지는 얼마 증가해서 8m 갔으니까 여기가 더하면 12m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감소하는 꼴이잖아. 이건 증가하는 꼴의 이차 함수니까 감소하는 꼴의 이차 함수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자, 기울기가 감소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6초라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4m 가는 거니까 16m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는 건 이런 애들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애들을 숫자로 직접 주어진 값을 표시할 수 있고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꼴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뉴턴의 운동법칙 제2법칙을 좀 개략적으로 설명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해 놓으세요.